안녕하세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가가 탄생합니다. 제자백가란 한자어를 볼까요? 제자란 공자, 맹자, 한비자, 순자와 같은 모든 성인들, 백가란 이 성인들이 만들어낸 100개의 학파를 뜻한답니다. 춘추시대는 그야말로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며 영토를 넓혔던 시대였지요. 이들 나라들은 자국을 지키기 위한 부국 강병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각 나라의 군주들은 앞다투어 부국 강병을 실천하기 위해 사상가는 물론 병법가, 전략가들을 물색했는데 이로써 제자백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공자, 묵자, 노자, 한비자 등의 사상가들과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등의 학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백가 중 가장 우리와 친숙한 공자와 유가 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노나라에서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영면에 들었지요. 73세에 돌아가신 거지요. 이름은 공구인데 나중에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 성 뒤에 성인을 뜻하는 자를 붙여 공자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공자의 아버지 숙량홀은 무인인데 공자가 3살 때 세상을 떠났고 16세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공자에게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효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공자는 아버지 숙량홀을 닮아 키가 아주 크고 풍채가 좋았다고 전해지는데요. 9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학문에 욕심이 많았던 공자는 스스로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우기를 청했고 스스로 학문을 깨우쳐 자기 철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자는 노나라의 교육자, 철학자, 정치 사상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으며 유교 즉 유가 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지게 되었지요. 공자의 유가 사상은 온고이지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옛것에서 배워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옛것이란 무엇일까요? 공자는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오랫동안 주공을 꿈속에서 뵙지 못하니 내가 허약해지고 늙는 것 같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주공이 확립해놓은 봉건제가 주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주를 공경하며 평화를 유지하게 했던 것처럼 한 가정도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가장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공자는 말합니다. 가장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하듯 한 나라의 임금도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공자는 52세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관직에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공자는 제나라에 대해 노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발언을 해 국위를 선양한 공으로 대사구라는 높은 관직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사구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관 같은 자리입니다. 귀족만이 오를 수 있는 벼슬에 한미한 무인 집안 출신인 공자가 올랐다는 것은 공자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공자가 대사구라는 신분으로 노나라의 제후인 정공에게 충성을 바치자 세도가였던 계손자 가문에서 그를 견제해왔고 정공에게 활락과 즐거움만을 주고자 했던 측근들이 공자의 도덕성과 엄정성을 불편해했습니다. 정공도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말이지요. 결국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자신의 이상정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군주를 찾아 나서지요. 이를 천하철환이라 하는데 약 13년 동안 여러 나라를 방랑했지만 공자는 주공과 같은 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자의 말을 따랐다가는 성향의 인과 같은 일이 벌어져 나라를 송두리째 다른 나라에 빼앗길 것이 훤하니까요. 송나라의 양공처럼 적군을 예로써 대하다가 처절한 패배를 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공자의 현실적이지 못한 이론이 먹힐 리 없었습니다. 공자는 천하철환을 마치고 다시금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공자에게는 육경이라 불리는 6개의 저서가 있는데 인생의 철학을 논한 역경, 고대의 시가를 수집 정리한 시경,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줄에 상고부터 하든 주 3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문헌을 수집, 정리한 서경, 춘추시대를 편년체로 엮은 역사서인 춘추, 음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 악기가 그것입니다. 육경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과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중 악기만 빼고는 모두 제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지요. 그런데 공자와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를 기록해 놓은 논어는 공자의 저서가 아니라지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 사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자에게는 약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대부분이 귀족들의 자제였지만 중류층, 하류층의 자제도 있었다고 하죠. 배우는데 귀천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로 보아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비슷한데요. 소크라테스는 평민 출신으로 귀족들은 물론 평민 출신의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물론 그의 철학적 업적을 고스란히 기록한 플라톤은 귀족이었지만 말입니다.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덕. 그렇다면 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한 자기 수양으로부터 덕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격의 도약까지 포함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배움을 통해 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요. 배움에 대해 공자가 한 말 중 유명한 것은 바로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인생을 회고한 대목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 문장은 공자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 평가합니다. 나는 15세가 되어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40세가 되어서는 판단의 혼돈을 일으키지 않았고 50세가 되어서는 천명을 알았고 60세가 되어서는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는 교육이야말로 끊임없는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학문에 몰두하면 식사를 잊고 근심을 잊어 늙음이 닥쳐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늘 자발적인 향학열을 강조했습니다. 알려고 답답해하지 않으면 지도할 수 없고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하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다. 라고 했지요. 그리고 공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성현이 아니며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뿐이다. 즉, 그는 인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자기 실현이라는 길에 나선 여행자들 가운데 다소 앞선 지점에 있는 여행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이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일인데 이것은 공자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늙은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벗들을 신용으로 대해주며 젊은이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인이며 이를 실천하는 게 내 소망이다. 육아 사상의 기본은 가족 윤리입니다.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그리고 형제에게 우애 있게 하라. 이것을 행하는 데에 정치적인 도리가 들어있으니 이 역시 정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공자는 효가 도덕의 완성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 보았고 최대의 덕목인 인도 효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효는 무조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부모를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효도의 목적은 부모와 자식을 모두 번영하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국가, 천하를 모두 가정에 비유했습니다. 가사를 돌보는 지혜는 곧 국가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즉 자신을 수양해야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공자의 육아 사상은 제자들에게 정리가 되고 후에 맹자와 순자에게 영향을 주었지요. 오늘은 공자와 육아 사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